이번에는 두 번째로요. 가족 상담 및 가족 치료에서 그러면 그 실천 현장에 있어서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이 어떻게 실천 현장으로 등장하고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. 우선 먼저 가족 상담 및 가족 치료에 있어서 공공 영역의 실천 현장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시겠는데요. 우선 공공 영역, 우리가 가족 상담이나 가족 치료사가 됐을 때 어떤 부분에서 일할지를 생각해 본다라면 공공 영역은 공적인 영역에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곳들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. 우선 가장 대표적이고 첫 번째로요,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요.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국가에서 설립한 가족 상담과 가족 서비스를 지원하는 대표기관인데요. 2017년 기준으로 전국에 151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 운영 중입니다. 내용을 살펴보시면 광역센터가 6개가 있고요. 운영 형태에서 통합센터가 83개, 병합 및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센터가 61개, 그 다음에 다기능화 센터라고 해서요.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그런 센터가 1개, 이렇게 합쳐서 151개가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. 모든 기관이 그렇지만 반드시 이런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센터들이나 기관들은요, 근거법이 있어야 돼요.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기준의 근거법은요,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이 법에 근거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이 됩니다. 이 건강가정기본법이 뭐냐 하면은요, 가족 문제의 적절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요, 이 건강가정을 만드는,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합니다. 자, 건강가정지원센터는요,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는데요.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으로는요, 가장 대표적이게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. 가족교육과 가족문화사업, 그 다음에 가족상담사업의 큰 3가지 카테고리 영역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모든 중앙이든 지역이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크게 이 3가지 목적 사업을 다 수행해야 된다는 뜻이고요. 여기에서는 가족 상담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는 하고 있는데, 문제는 전문 상담 인력 확충을 위한 처우 문제라든지요, 또 처우가 부족하고 근거법이 아직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 상담 인력이 부족하다든지요, 또 슈퍼비전을 하는 것이 강제화나 의무화가 아니다 보니까 슈퍼비전을 잘 하지 못하거나 제때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들로 인해서 가족 상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센터가 많은 현실이라고 합니다. 어떤 기관이든 전문가를 고용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운영하려면 그 전문가에게 합당한 처우라든지 급여 부분들이 제공이 되어야 전문가가 꾸준히 활동을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지역 내 가족 상담 전문가와 협력을 통한 사례 연구나 훈련 프로그램을 좀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합니다. 지역 내에 이미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전문기관이나 가족상담 전문가들과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사례를 조금 더 연구하고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족과 관련된 지원 사업들을 조금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내가 사는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치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. 두 번째로요, 법원 내 이혼 조정 및 이혼 전 상담을 해주는 이러한 그 상담가 역할이 있는데요. 이혼율 증가로 인해서요, 정부 차원에서 이혼 숙려 기간 제도를 마련해서요, 이혼 전에 상담을 통한 중재와 조정 역할을 담당하게 하려고요, 법원 내에 이혼 조정 및 이혼 전 상담, 즉 협의 이혼 조정 상담가들을 많이 고용을 하고 있는데요. 우리나라의 이혼 숙려 기간 제도는 2005년도부터요. 일부 가정법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가 되다가 이게 효과가 좀 있고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면서 2008년 6월부터요. 전국에 있는 가정법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. 이혼 숙려 기간 제도가 뭐냐 하면은요.
협의 이혼을 신청한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, 임신을 한 태아기 자녀도 포함을 합니다. 있는 경우에 3개월, 자녀가 없거나 성년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동안 생각해보는 숙려 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숙려 기간도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. 가정폭력이라든지 이혼해야 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 기간을 단축하거나 혹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. 따라서 협의 이혼을 할 때는 반드시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3개월 동안 그 기간 안에 한 번 이상 그 상담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절차들을 마련을 해 놨습니다. 그래서 내가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사로 내가 뭔가 자원봉사라든지 조금 이혼 가족에 개입해서 좀 이혼이나 가족 해체를 조금 막아보고 싶고 도와주고 싶다라면 법원 내 이혼조정 상담을 도전해 보시거나 이런 쪽에 그 관련된 그런 일들을 찾아보실 수 있겠죠. 자, 그리고 이혼 후 자녀의 친권과 이들이 하는 역할은요, 친권과 양육권, 양육비 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개입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그 개입 횟수, 조정 횟수나 시간이 제한적이어서요, 이들을 돕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고통이나 결혼 생활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있고요. 효과성 검증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기는 한데요. 이게 이제 그 시행을 통해서 많은 그 효과나 혹은 개선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. 자, 그리고 세 번째로요. 의료 및 정신건강 전문